자, 뭘 해야 되지? 그러고 보니까 집합은 좀 따로 생각을 해둔 게 없네. 근데 집합이 조금 신기해 너희가. 지금 문제가 띵띵띵띵 생기거든.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509호가 써 있습니다. 509호에 그 509가 여기. 은재랑 같이 있습니다. 508호다. 508호. 은재쌤 알지? 몰라? 은재쌤 몰라? 알아요. 은재쌤이랑 같이 있으면 돼. 그렇지? 자, 봅시다. 집합을 쌤이 이제 그 기시감을 만들면서 매우 문제가 많이 생겼거든. 왠지 알아? 너희 그 학습지가 집합 문제가 3분의 1 정도 돼. 문제 개수가. 많은 엄청 많아. 단어는 5개인데 집합의 비중이 너무 많이 실려 있어. 그래서 쌤이 시험지 구성할 때 항상 불편해. 그냥 집합에서 꼭 들어가 있는 기본 문제들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교집합 구하고 하는 쉬운 계산 문제들 있고 원소 개수 구하는 계산 문제들 있잖아. 그런 게 없어. 그래서 기시감에 그게 안 들라고 사실은. 그냥 다른 밸런스를 어느 정도는 지켜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그런 것들 집에 가서 한번 가볍게 복습하면 좋긴 할 거야. 쉬운 거야, 집합? 쉬운 거. 그러니까 우리 이거 이런 거 있잖아. 이거 엄청 중요하거든. 이번에 내가 그래서 3회 때 넣긴 했는데 저걸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 구하는 거 있잖아. 저거 잘 해야 돼, 알았지? 어쨌든 가장 기본 유형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랑 그 원소 개수에서 이제 합집합, 이제 교집합 개수 구하고 뭐 차집합 구하고 하는 것 중에 특히 이제 그 최대 최소 하는 거 있지. 이거 잘 알고 있지. 뭐 교집합을 최대 최소 하는 거. 그거는 일단 할 줄 알아야 돼, 알았지? 오케이. 예를 들어줄까? 이거 있잖아, 뭐 이제 전체 반에 30명 있다. 그 중에 이제 A 동아리를 선택한 사람이 뭐 20명 있고 B 동아리 선택한 사람이 15명 있다. 그때 이제 A와 B 동아리 둘 다 선택한 사람 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뭐 이제 합을 구하라, 차를 구하라 이런 문제 있잖아, 맞지? 당연히 최대값은 얼마겠어? 최대 많이 합쳐도 되니까 이제 최대는 15가 되겠지. 최소는 오. 쌤, 저 부기제는 다 했습니다. 이게 부교재 있어? 교과서. 교과서에 있잖아, 교과서. 민재 저한테 물어봤어요. 하여튼 뭐 이런 것들 좀 잘 하면 좋겠다 정도가 있고 집합 뭐 따로 이야기할 게 그 다음에는 있긴 한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오늘 너희들한테 그런 아이디어를 주는 게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이제 3개짜리 이제 심리에서는 좀 중요하게 문제 나왔더라고. A가 있고 신일 어제 쳤어. 오늘 오늘 쳤어. 쳤어요. 어려웠어요? 항상 어렵죠. 걔네들도 학습지가 있어서 학습지 문제가 많이 나와서 너희들한테 어려운데 걔네들한테는 어렵지 않아. 저희 학교 시험들도 그런 거. 그치 똑같은 거 똑같은 거. 서로 이제. 그치 이제 인비고한테 이제 교정고 시험 들어오면 이게 이렇게 나와요 뭐 이렇게 하잖아, 그치? 근데 학습지로 준비해서 가면 이제 할만하다 이런 거지. 신일도 비슷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주어질 때 우리가 원소 개수 구할 때 이제 여기 쌤이 체크한 거의 원소 개수를 A라고 하고 그다음 별한 거의 원소 개수를 B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세모한 것의 이제 개수를 뭐 C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걸로 풀면 좀 편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쌤이 이야기할 때 뭔 말인지 알겠으면 그걸로 풀면 되고 모르겠으면 그냥 열심히 하던 대로 푸십시오. 제일 무식한 건 A, B, C, D, E, F, G 해서 풀면 풀려. 진짜로 풀려 알았지? 그럼 명절 넘어. 그 세집합의 이제 보통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런 문제가 나와. 이제 뭐 A 과자, B 과자, C 과자가 있어서 이제 각 과자를 좋아한다고 하자. 그럼 다 세 과자 다 좋아할 수도 있잖아, 맞지? 근데 한 가지만 좋아하는 사람 수의 합이 A가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좋아하는 사람 수의 합이 B가 되는 거고 세 개 다 좋아하는 사람 수가 C가 되는 거지. 뭐 저렇게 하면 문제가 계산이 거의 뭐 한 3분의 1로 줄어. 그 저도요. 그렇게 계산해 줄 때 3A 더하기 3B 더하기 그냥 C 이렇게 줘야 되는 건가요? 3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A 전체 원소의 합과 같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꼭 쓰자면 B 이런 아니에요? 거지. 3B 아니에요? 3A 더하기 3B 더하기 C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게 되면 아니 B라는 건 이거 세 개 합친 걸 B라고 부르는 거야. 별 세 개 합친 걸 B라고 하는 거야. 체크 세 개 합친 걸 A라고 하는 거야.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하는 거는 이렇게 하게 되면 별이 몇 번 더해져? 모두 별이 2번씩 더해져. 세모는 3번 더해져. 그래서 이건 A 더하기 2B 더하기 3C와 같다 이렇게 만들죠. 어떤 말인지 알겠어? 예? 근데 별 3개 합치면 B 아니에요? 오. 근데 이제 NA 더하면 이거 더하면 별 한 번씩 더해줄 거 아니야? 네. 이거 더하면 이 별 또 더해지잖아. 맞지? 아, 이거 또 하면
이별도 한 번 더 더해주잖아. 맞지? 그래서 결국 이거의 합은 이제 저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제 n a 합 b 합 c, a 합 b 합 c가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같거든요. 이렇게 해서 푸는 겁니다. 중요한데 지금 너희 학교 이 부교재 구성상 어려운 문제를 부교재에서 낼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저거는 어려운 문제로 분류가 되거든. 안 나올 거다. 제 생각에는 나오면 어쩔 수 없다. 어쨌든 자, 명제에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발레 찾기, 발레 찾기. 발레 찾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P면 Q이다의 발레는 어디에 있지? 얘가 거짓이래. 발레 어디 있어? 벤다이름 그려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 여기 P가 있고요. P차 Q에 있어. 여기에 있는 게 발레란 말이야. 괜찮아? 요새? 자, 그래서 이게 뭐가 중요하냐? P차 Q에 발레가 있다는 게 뭐가 중요하냐? 막 이런 거잖아. not P면 not Q다의 발레가 있는 곳을 찾으시오 이렇게 나와. 그러면 그냥 이거의 실리집합에서 이거의 실리집합을 뺀 게 거기에 이제 발레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괜찮지? 그래서 저게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그냥 편하게 풀어버릴 수 있다. 그다음 픽 정리. 만약 여기가 뭐 이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 정리할 때 편해진다. 그런 걸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2차 부등식을 풀 때 너희는 2차 부등식이 이런 걸로 나오는 게 좋아? 아니면 이런 걸로 나오는 게 좋아? 첫 번째 케이스가 좋아? 두 번째 케이스가 좋아?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가 좋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명제가 주어졌는데 거기에서 이 형태가 주어지게 되면 배우로 바꿔라. 그래서 웬만하면 이 형태로 바꿔서 문제를 풀면 계산의 복잡도를 낮출 수 있다라는 얘기. 살짝만 몸을 틀어주시면 안 돼요? 응? 쌤이 옷을 입었으면 헤딩을 입고 있어서 어깨가 넓어. 올 오형제 좀 장담. 대체 이게 무슨 생각이에요? 오형제 중 장담으로 풍위를 유지하려면 힘을 좀 써야. 없었던 얘기로. 자, 여튼 봅시다. 바보 아니야, 알았지? 바보 아니야. 야 진짜. 자, 어쨌든 이렇게 하는 거 괜찮아? 오케이. 대우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P가 x제곱 마이너스 뭐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 그럼 Q가 뭐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 A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주어지고 나서 이제 뭐지? 이제 Q이면 not P다. 이게 아니네. P이면 not Q이다가 이제 3이다 이렇게 주어지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걸 풀게 되면 이건 크다니까 이렇게 되잖아 범위가. 되게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자고? not Q이다면 P로 바꾸게 되면 이제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가 되잖아. 그래서 문제 풀기가 편해진다. 나 Q이면 나 P. 하이! Q이면 not P다 이렇게. 와 역시. 자, 그 다음에 역시 오열해줄 참. 자, 그 다음에 아니. 자,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가 우리 그 이제 절대부등식의 이제 증명에서는 뭘 빼먹지 말자. 등성분을 빼먹지 말자. 등성분을 빼먹지 말자.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첫 번째는 이제 삼기가 있고 코시가 있는데 일단 학교에서 수업 때 코시 강조하시는 쌤 별로 안에 진짜 그냥 필기만. 스쳐갔지. 그러니까 사실 교과서에서 나오는 건 딱 그까지만 나와. 증명까지만 나오고 그 이상의 활용되는 건 원래 없어 교과서에. 안녕. 누구지? 설마 여기 509호에 508호에 가 있다가 이따 봅시다. 오케이. 자, 어쨌든 그래서 코시는 아마 도구로서 쓰진 않고 증명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개성에서 예전에 증명으로 나온 적 있어. 증명해서 이렇게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이거 하셨어 수업시간. 하셨어 필기하셨어. 근데 이제 증명은 뭐하면 돼? 그냥 빼서 전개한 다음에 그 뭐지? 정리하면 인수분해 돼. 완전 제곱식으로. 그럼 당연히 영이상일 거 아니야, 맞지?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혹시 그 3개짜리 코시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 그거 전개하면 완전 제곱식 3개 나와. 하나 더하기 하나. 그러니까 딱 펼쳐놓고 보고 있으면 보여, 맞지? 진짜 복잡한 그냥 완전 제곱식 3개라고 기억하고 있으면 돼.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상기는 쌤이 강조했던 게 워낙 많다. 특별히 우리는 무슨 관계? 역수 비슷한 관계를 꼭 기억하자. 모양을 맞추자.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여기서 기억해줄 만한 게 이제 뭐가 있냐면 그 삼각형 관련해서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이제 넓이의 최대값 혹은 최대가 될 때를 찾으시 이렇게 나오면 항상 이 큰 삼각형 넓이의 절반이 최대값이야. 오케이. 그리고 그때 요 길이는 요 길이의 절반. 요 높이는 요 길이는 요 가로 세로 길이 요 세로 길이는 높이의 절반이라는 사실 그냥 알고 보자. 오케이. 저거를 만약 그 식세우기 문제로 나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어 열심히 풀어야 되고 발목 써서 열심히 푸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런 거 잘하겠지 이런 거. 이제 울타리를 만들어 이걸 뭐라고 했지? 하여튼 철망을 이렇게 친대. 그래서 이제 여기 양 키우고 뭐 여기 소 키우고 이런다고 치자. 오케이? 그러면 전체 둘레의 길이 주어지고 이제 뭐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 이렇게 나오잖아, 맞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였지? 이제 세로 길이를 x라고 하면 x가 몇 개야? 네. 5개. y가 몇 개야? 가로 길이를 y라고 하면 두 개. y가 2개. 그래서 뭐 5x 더하기 2y가 얼마 이렇게 해서 푸는 거지. 240이라고 할까? 그때 이제 넓이의 최대값 구하는 그런 문제. 잘 할 수 있겠지? 오케이. 꽤 나옵니다. 꽤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뭐지? 할 얘기가 하나 더 있었는데 까먹었다. 삼각형이 꼭 이렇게 안 생기고 이렇게 직각삼각형으로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야. 이때도 요 사각형 넓이가 전체 넓이의 절반일 때 넓이가 최대가 된다. 뭔가 아쉬운데? 와, 자 넘어가겠습니다. 좀 모르겠어요. 뭐를? 저 구하는. 이거? 네. 끝나는 이게 답이야. 아, 약분하고 제곱하면 xy 분이 나오잖아. xy 최대값,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 둘레의 길이가 저기 사용된 철망의 길이가 240으로 주어져 있어. 괜찮아? 비슷해. 어? 뭐 최소 풀 때는 다른 공식 같은 거 뭐지? 최소. 최소는 그냥 줄자 이렇게 만들면 되지. 자, 그 다음에 뭐 할 차례지? 이제 함수? 함수는 기억이 안 나네. 홀. 어제 유림이랑 다 했거든. 그래서 오늘은 걱정하지 않고 어제 다 했는데 뭐 기억이 잘 나겠지 하고 바보도 아닌데 맞지? 왔는데 기억이 안 나는 상태에서 진짜 뭐였지? 계산. 뭐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뭐 기억이 나는 건 이제 우리가 F 합성식이랑 뭐 이렇게 H 주어지게 되면 뭐 이런 짓을 역함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런 짓을 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등식의 양변에 같은 쪽에 합성을 하게 되면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 자체가 1대1을 보장해 주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썼을 때 좌변 우변이 항상 같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G를 F 인버스 합성 H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논리를 알면 좀 편하게 풀 수 있는 것들이 아주 가끔 있습니다. 이 시간에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영문 시험지에 나왔던 것 아, 같아요. 맞아. 이거 아니 그거 계속 안 계속 씌워서 풀어봐. 아닌가? 오 그래? 잘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근데 G가 왜? 몰라. 근데 F 합성 F가 좀 바로 가면 1이에요? 왜 저렇게 돼요? 황등함수. 아, 저 F X 인버스. 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진짜 뭔가 빼먹었는데 일단 이따가 해보고 우리가 역함수 관련해서 이제 쌤이 기억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있거든. 기억. 나도 안 하는 건데. 자, 어쨌든 두 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y는 일단 우리가 f 인버스를 G라고 하지. 그때 이제 f y는 f 2x 마이너스 3의 역함수를 구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했지 이거? 저거 T. 아니 이거는 그냥 x는 f 2y 마이너스 3 이렇게 잡고 이제 우리가 이 표현의 의미가 이거거든. G 보이나? 근데 저 그냥 망했네. 아니에요. 자 이렇게 성립한단 말이야. 그래서 뭘 할 수 있냐면 여기 양변에다가 G를 이렇게 씌워버려. 그러니까 gfx는 x를 만족한단 말이야. 괜찮아? 그럼 어떻게 돼? 얘가 날아가서 gx는 2y 마이너스 3이잖아, 맞지? 우리는 이제 주어진 식을 y눈으로 정리하고 싶었으니까 정리하면 gx 더하기 3 나누기 1을 하면 이게 이제 주어진 이 f2x 마이너스 3의 역함수가 되는 거지. 괜찮니? 다 알잖아, 맞지? 괜찮아, 맞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f의 역함수가 이게 1번 케이스. 이제 2번 케이스는 왜 동그라미가 되지? 기억이라고 씁시다. 기억. 그럼 2번 케이스는 이제 f의 역함수가 이제 g라고 주어지게 되면 이제 f랑 이게 용문에 나왔었나? 2gx 더하기 맞아요. 2x 마이너스 이렇게 아까 저거 씌웠던 거.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씌우는 게 아니고 얘가 역함수인 거지. gx인 거지. 그럼 gx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3하면 끝나잖아. 그치? 왜? f랑 g랑 합성해서 x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안녕 현아. 잘 이해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되는 얘기가 이제 그래프 이슈인데 이제 가장 기본은 뭐야? 대칭. y는 x 대칭이 나왔지. x 대칭. 이유는 이제 교점이 그럼 어디 생기냐? 영수야, 교점이 어디 생기냐고 물었어. 그럼 뭐 해야 돼? 떴다. 해결. 증감으로 나온다. 아 예. 오케이. 증가할 때는 교점이 반드시 어디 생겨? y는 x 위에 모든 교점이 존재해. 이미 다 증명 다 했어. 감소할 때는 어디에 존재하는 거지? y는 x 위에 한 개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y는 x 대칭으로 쌍으로 존재하지. 대칭을 이루면서 이제 쌍으로 존재하는 거야. 괜찮아? 영수 기억나? 예. 그럼 얘는 몇 개일 수밖에 없어? 홀수. 네 개. 홀수일 수밖에 없어. 개. 아 예.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써도 괜찮겠네? 감소면 교점은 홀수야. 괜찮지? 명제가 참이면 모두 참이야? 그러면 대우는 뭐라고 써야 돼? 짝수계의 교점을 가지면 무조건 증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괜찮니? 이 짝수계가 나오면 증가다보다 사실 조금 더 중요한 거는 교점이 어디 존재한다고? y x 위에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어. 그러면 이제 유리의 함수와 그 역함수의 교점의 거리 사이의 거리 뭐 이런 걸 구하라고 이렇게 문제 나오거든. 그럼 어떻게 되지? 유리 함수와 직선은 최대 몇 개 만날 수 있을까? 왜 두 개지? 그러니까 유리 함수의 그래프는 유리함. 관계식이 몇 차식이지? 그 1차보다 1차 꼴이잖아. 는 직선을 해봐. 는 x를 해봐. 그럼 2차 방정식밖에 안 만들잖아. 그럼 근의 최대 개수가 몇 개야? 2개. 두 개가 되는 거지.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교점은 어디에서만 존재한다고? y는 x 위에만 존재한다. 무조건. 그래서 원래 함수와 유리 함수가 주어지고 원래 함수와 역함수 교점을 구하라고 하면 그냥 y는 x는 여기 보면 된다. 괜찮니? 나머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리 함수로 다시 넘어가서 그러고 보니까 쌤이 그걸 했었거든. 함수 개수. 혹시 학교에서 함수 개수 이야기 좀 했니? 하긴 했어. 저 수업을 안 나와가지고. 아니요. 저기 한장 역 508호에 잠깐 가 있어. 몇 시지?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오지? 52분. 우리 언제 보초로 세워놓을까? 나오긴 할 것 같은데 그냥 그 팩토리얼 하면 금방 얘기하자. 우리 함수 개수 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1, 2, 3, 4가 있고 1, 2, 3, 4, 5, 6이 있다고 하자. 첫 번째가 이제 뭐지? 그냥 함수. 몇 개야? 1, 2 선택할 수 있는 몇 개? 6개? 4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맞지? 괜찮아, 영수야? 오케이, 두 번째. 민재도 괜찮아? 네. 1대1 함수 개수는 몇 개야? 6P4지, P4. 민재 이것도 괜찮아? 쌤이 궁금해. 오, 그래. 그냥 함수가 그러니까 저 다시 그러니까 말씀해 주세요. 야생이야, 그냥 함수는. 왜냐하면 지금 영수랑 민재랑 그 다음에 석준이랑 그 다음에 현이랑 현이 있나? 그럼 쌤이랑 같이 쌤이랑 유티로 나가, 유티로. 오케이? 그래서 이제 영수가 1번 여학생이 마음에 들었어. 아 불쌍하다. 근데 이제 1번에 진짜 이뻐, 진짜 뷰티풀 거리야. 아 명수는 웬만한 예쁜 걸로 안 쳐줘요. 안 쳐줘? 어쨌든 그 명수가 반할 정도로 이쁘다고 하자. 그래서 석준이가 의리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그냥 함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 민재 이해했어? 아, 1대1 함수는 의리를 지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어. 6, 4, 6의 4제곱이 왜 나왔는지. 그러니까 명수가 선택할 수 있는 여학생 몇 명? 6명이죠. 민재는 능력남이 여전히 6명이야 함수는. 그러면 아 그래서 6명하고 6명하고 근데 몇 명이 골라 지금? 4명이 보이죠. 4명이 골잖아. 그래서 6의 4제곱이야. 괜찮아? 네. 야생이야 야생. 네. 오케이. 자, 의리 따위는 없는. 자, 1대1 함수는 이제 서로 합의를 보는 거지. 아 나는 널 사랑해. 어쨌든 여기 1대1 함수는 합의를 보는 거야 합의. 4명. 오케이. 네. 명수 먼저 찜하면 민재가 이렇게 해주는 거지. 그럼 저 6543 해주면 되죠. 6544 그래 6회4라고 쓴다. 아 됐습니다. 괜찮아?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자 알지?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x1보다 x2가 더 크면 이거이면 fx1보다 fx2가 더 크다라고 하죠. 요렇게 되는 거, 요렇게 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였지? 얘가 64지. 순서가 정해져 있다지. 내가 뽑기만 하면 4명 뽑기만 하면 이제 더 작은 더 큰 번호를 가진 애가 더 큰 번호를 가진 애를 선택하는 거지. 괜찮니? 얘가 출제 가능성이 제일 높긴 하다, 맞지? 나온다면. 부교재 있지 않아요? 그치. 그런 거 있네, 맞지? 아그 범위죠. 여기 3, 4에 대해서 하는 거였지. 그다음에 이제 이 다음부터는 이제 정의역과 공역을 손대야 되거든. 상수함수를 할 수 있다. 상수함수는 민지야 몇 개 있어? 상수함수는 한개 아니고. 6개 있어. 아 그래 6개. 아 그죠. 그러니까 상수함수가 뭐야? 선택할 수 있는 게 한 개. 그러니까 그냥 하나만 선택하는 거야. 이게 진짜 잔인하다 맞지? 오케이, 어쨌든 그러니까 예쁜 여자한테 그냥 다 선택하는. 원래 그래서 이게 미팅을 하는 게 제일 이해가 빠르거든. 어쨌든 쌤은 미팅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안 해준다고. 자, 오종쌤은 오종쌤이 신비 챙겨줘. 그거는 미팅. 20대 20분 미팅은 이제 보통 과팅이라고 해가지고 과 대 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남초과에서 여초과들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 데랑 이제 과대가 하고 그 고대는 뭐랑 많이 했냐면 이화여대랑 많이 하더라고. 고대 한 과, 이화여대 한 과야. 통으로 다. 근데 국어 공부는 여초 아니에요? 여초지, 찐 여초지. 보통 쌤이 예전에 가르쳤던 경희대 간애가 있는데 경희대 국문관애가 있는데 걔가 남학생이 6명, 여학생이 36명. 그래서 노예더라고. MT 가면 다 짐꾼 이러고 있어. 명수 이래? 명수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전그 국어 공부는 아닌데요. 그건 뭔데? 정치가. 정치예요. 최의견은 성비를 딱 몰라. 절반일 거. 쌤, 저 혹시 가까이 교육학과는 어떻게 되나요? 교육학과는 당연히 극 여초지. 아 이거 민수가 딱 노예 각이다 너. 쉽지 않아. 자, 어쨌든 이제 1, 2, 3, 4 이렇게 있으면 얘가 항등 함수는 몇 가지? 이제 이게 한 개야, 이게 한 개. 이게 혹시 항등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몇 가지인지 알아? 항등함수가 되는 조건. 그냥 그것만 알겠네. 그냥 인풋과 넣으면 아웃이 그냥. 같다. 네. 오케이. 두 번째는 정의역과 공역도 같아야 돼. 그래야 이게 될 수 있잖아. 쌤이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서 다시 쓴 거야. 괜찮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대1 대응은 몇 개 있어? 얘는 정확하게 짝이 딱 맞아야 돼. 아주 평화로운 세상을 원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명수가 한 명, 민재가 한 명, 석준이가 한 명, 쌤은 어쨌든 오케이. 그래서 4팩 이렇게 하는 거야. 괜찮아?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줄 만한 친구가 이 친구야. 치역과 공역이 같다. 치공.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지? 치역과 공역. 그게 국어. 그러니까 그치. 결국은 이게 한 명씩 선택하면 어떤 특정한 한 명은 몇 명한테 선택받을 수밖에 없어. 두 명한테 선택받을 수가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한 명을 선택할 두 명을 먼저 고르자. 민재랑 명수랑 라이벌 하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겼다. 근데 너가 그냥 객관적으로 질 것 같아. 뭐 어쩔 수 없죠.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4명 중에 먼저 2명을 고르는 거지. 4명 중에 2명을 고르고 그럼 이제 이렇게 2명, 1명, 1명 이렇게 묶음이 만들어진 거야. 맞지? 그 다음에 이제 걔네들을 저 세 팀에 세 공격을 원소에 짝 지어주는 거지. 곱하기 300 이렇게 하는 거지. 괜찮아? 근데 이게 이제 풀이가 두 가지가 있거든. 지금처럼 방 1이 있고 방 2가 있는데 방 2는 뭐냐면 결국은 전체의 모든 함수 중에서 치역이 공역과 같지 않은 걸 빼버리면 되잖아. 즉 전체 중에서 치역의 원소가 한 개인 경우와 두 개인 경우를 빼자. 그러면 전체는 3의 4제곱이 되겠지.
맞지? 그러면 괜찮지? 거기서 빼자고. 치역이 한 개인 건 몇 가지일까? 세. 저거 상수하고 치는 걸 빼자는 얘기니까 세 가지겠지. 모두 1을 선택하거나 모두 2를 선택하거나 모두 3을 선택하거나. 이제 여기까지 따라오고 있니? 예. 자 그럼 치역이 두 개인 건 어떻게 하면 돼? 일단 치역이 될 두 개를 고르는 거지. 32. 뭐 1, 2를 골랐다고 시작.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 저 1, 2를 1, 2, 3, 4가 선택하면 되니까 총 2의 4제곱 가지가 있을 거야. 그 각각에 대해서. 근데 쌤이 뒤에 빼기라고 써놨잖아. 맞지? 저건 뭘까? 우린 치역이 두 개를 원소로 가지기를 원했는데 한 개. 한 개만 선택하는 경우가 있잖아. 맞지? 그래서 그거 두 개를 빼는 거야. 근데 2, 4, 3 한 번만 다시. 그러니까 1, 2, 3, 4가 1, 2 선택한 거야. 아, 저 묶은 게 아닌 거지 지금? 지금 묶은 거 아닌 거지. 아, 묶은 거 아닌 거지. 오케이. 네. 근데 이제 방 1은 지금처럼 저 형태의 문제에서는 참 좋은데 만약 정의역이 1, 2, 3, 4, 5가 되어버리면 방 2가 더 편해. 그래서 이제 문제에 따라서 풀이가 편하고 불편하고 갈라지기 때문에 이제 알고 있으면 좋겠다 정도 얘기. 괜찮니? 이렇게 빼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는 뭘 쓴 거야? 세 가지. 왜 세 가지야? 그 물방. 치역의 원소가 한 개인 경우 맞지? 예. 얘는 치역의 원소가 몇 개인 경우를 빼는 거야? 두 개요? 치가 두 개인 걸 구한 거잖아 맞지? 예. 네, 그러면 저희 1, 2, 3, 4가 1과 2를 선택할 때 그 2의 4제곱까지는 모두 1만 선택하는 경우와 모두 2만 선택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겠지. 그거 빼줘야 돼. 예. 괜찮아? 예. 네, 그렇게 되면 아이쿠야. 아프려고 해. 큰일 났다. 네, 한이 찍어도 돼요? 이제 치울 거. 아직 끝이 저 아니에요. 영상 이제 아직 유리하면 또 우리가 가는데 영상 올린다. 좀 늦게 올리겠지. 아 그럼. 근태하고 올려야 되니까. 은퇴요? 근태. 아 근퇴. 아, 은퇴요. 은태. 은태 어렵다. 잠시만요. 안 돼요 쌤. 속전아 빨리 커라. 쌤 저도 나중에 채용해 주세요. 그래. 그래. 근데 나중에 멘토생으로 그래. 왼쪽 국어로. 자, 그러면 이제 합시다. 영수야.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Y는 X가 뭐지? 어쨌든 자 F랑 F 인벌스가 같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예. 이 친구랑 F 합성 F가 I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야. 괜찮지? 예. 그 다음에 fx는 x라고 써도 괜찮아. 괜찮니?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함수 개수에 저것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냥 기왕 생각한 김에 하나 안녕 역강 500 하는 거 있어. 자 그래서 여기서도 개수를 하나 하고 그 F 합성 이게 사실 너희 학교에서 이것도 설명했나? 이거 있는 함수 개수 구하는 거? 그건 아예 안 했어. 이건 안 했어? 넘어갈까? 그냥 간단하게 봅시다. 우리가 1, 2, 3, 1, 2, 3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였지 이거? 아 크로스. 땡땡이.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 한 가지, 이따가 하나 크로스. 이렇게 가는 거 이제 32가지 이렇게 된 거지. 괜찮아? 예. 혜민이 끝나고 이해 안 된 거 질문해 알았지? 더 설명해 줄게.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이렇게 1, 2, 3, 4가 되면 얘는 어떻게 돼?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 있고 이렇게 되는 거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건 몇 가지? 한 가지야. 이렇게 되는 건 크로스알 4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건 크로스알 4개를 고르고 2분의 1. 2분의 1을 해줘야 돼. 왜냐하면 내가 1, 2를 고르고 3, 4를 고른 경우나 3, 4를 고르고 1, 2를 고른 경우나 경우가 똑같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크로스는 저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 혹시나 이제 궁금하면 F는 I도 해보는 게 좋긴 해. 그리고 마플 교과서에 아마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이야기하는 건 그런 거지. 우리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라는 함수는 이제 크게 세 종류로 나누거든. 물론 이제 많아, 엄청 많은데 교육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다루게 되는 애는 총 3가지야. 더 있습니다. 가끔 이제 2차 함수의 일부랑 무리함수랑 세팅해가지고 역함수가 자기 자신의 함수를 만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작업하지. 선생님이 아마 한번 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함수를 정리하게 되면 이 친구는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 되겠지. 그냥 y는 x 시켜도 구겨지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무리함수로 만들고 얘는 이제 2차 함수로 만들면 저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특수한 경우 빼고 이제 y는 x가 대표, 그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가 두 번째, 그리고 y는 x분의 k 또는 y는 x 마이너스 p분의 k 더하기 p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니? 그러니까 p와 q가 같으면 역함수가 자기 자신의 함수가 되더라. 그 다음에 일반인일 때는 우리가 그냥 팁으로 기억을 해놓으면 y는 cx 더하기 d분의 ax 더하기 b가 되었을 때 이 친구 만약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래. 그럼 a 더하기 b가 제로면 되더라. 알면 편하고 굳이 몰라도 사실은 풀는 지장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정근은 요점이 마이너스 치는 그치. 그게 저 얘기 첫 번째 얘기니까. 두 번째 얘기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유리함수와 이제 직선의 위치 관계는 그냥 이제 연립하면 끝난다. 연립하면 2차 방정식 만들어서 대충 풀어도 괜찮다가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유리함수의 우리가 활용 중에서 그 뭐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기울기가 뿔마 1인 직선에 대해서는 그냥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점근선이 있는데 그래프가 이럴 때면 이렇게 그렸다고 칩시다. 이렇게 조금 신경 써서 이렇게 그렸다고 칩시다. 내가 여기다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이렇게 딱 그리잖아. 그럼 요 점과 요 점의 관계는 뭐야? 마이너스 대칭. 이 점근선 교점을 지나는 기울기 일자리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입니다. 반드시. 특히 저기가 원점이었으면 y는 x 대칭이 되는 거지. 저거는 도형 문제 풀 때 그냥 엄청 많이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고민하지 말고 썼으면 좋겠어.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기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더라도 여기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더라도 요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이 되고 이번에는 이제 기울기가 이제 1인 직선에 대해서 요 점과 요 점 만나게 되면 이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이제 선대칭이 될 거다 이런 얘기지. 그거 좀 잘 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최대 최소 관련된 문제들이 있잖아, 맞지? 어떤 문제들이냐면 이렇게면 이제 편의상 이렇게 합시다. 수준으로 고쳐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 뭐 이 그래프 위의 점에서 수선을 발내리고 수선을 발내려서 이 길이 여기를 q라고 하고 r이라고 하고 pq 더하기 pr이 최소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 있잖아, 맞지? 이렇게 혹은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실 때 나오는 문제들 있잖아. 그럼 뭐야? 항상 여기 이렇게 요렇게 뒀을 때 요 점에서 이제 우리가 수선을 발내리고 수선을 내렸을 때 그 길이가 제일 최소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가 xy y는 x분의 k라고 주어지면 요점 좌표가 뭐가 돼? 루트 k, 루트 k가 되는 거지. 왜냐하면 x 좌표, y 좌표 같은 거고 이걸 x, y는 k라고 쓰더라도 괜찮다. 이 표현이 꽤 이제 유용하게 쓰이더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괜찮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는 건 이제 이 길이와 이 길이 합이 최소가 될 때를 찾는 거야. 물론 이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가 최소가 될 때도 똑같겠지.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직선이 나와.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 주어졌다고 하자. 그리고 이 곡선 위의 점에서 이렇게 수선을 발내리는 거야. 이 길이가 최소가 되는 점도 어디라고? 여기라고. 괜찮니? 만약 이거랑 평행하면서 얘랑 좀 더 멀리 있는 이런 직선이 주어졌다고 하자. 만약 이게 평행하다면 그때도 이 점에서 제일 가까운 거야. 괜찮아? 그냥 시각적으로 생각하면 나갔지. 기하적으로 그런 걸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문제들도 나올 수 있겠지. 여기에 이제 마저 그려놓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 친구 위의 점과 요 친구 위의 점을 잡아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 친구를 대각선으로 가진 직사각형을 만드는데 그때 뭐 그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셔. 이럴 때도 사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저 대각선의 요 제일 그러니까 그 점근선 교점으로부터 제일 가까운 점이 이제 이 곡선 위의 점일 때 넓이가 최소가 되는 거야 항상. 오케이. 그 다음에 혹시나 해서 이거는 이제 그 작년에 연구에서 나온 문제인데 y는 x분의 2랑 y는 x분의 마이너스 8 이렇게 주어져 놔서 여기 O, A, B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시게 나왔어. 어떻게 하면 되지? 저기서 y는 x 교점 찾고 y는 마이너스 x 교점 찾는 이게 다를 때는 그렇게 안 돼. 얘는 그냥 사선식 쓰면 끝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알파 컴마 알파분의 2 베타 컴마 베타분의 마이너스 8 이렇게 해. 그리고
이제 크로스로 곱하게 되면 이거부터 먼저 곱하자. 알파분의 2베타. 그다음에 빼기 베타분의 8알파. 절대값 2분의 1. 그럼 얘가 뭐야? 산술이야. 맞지? 그냥 바로 쓰자. 이 만약 소술용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사연식 쓰면 안 돼요? 써도 되는 한 노인 돼? 네. 예. 율 선생님이 관대하시구나. 이미 증명된 저번에 학교에서 오. 알려줘가지고. 오 그래. 그럼 좋지. 그냥 선생님 쓰십시오. 그게 제일 빠른 거예요. 쌤 현인이는 이게 원래는 이렇게 수선 발레리고 수선 발레라서 이 사다리 꼴 넓이에서 이 삼각형으로 삼각형 빼는 거야. 그럼 되는데 웬만하면 선생님 쓰는 게 편하지. 쌤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저거 할 때 그러니까 산수기 해줘가지고 저거 곱하기 루트 여기서 해준 다음에 구하면 되는 거죠 저거. 그치. 여기서 근데 답을 쓰면 실제로 숫자가 아마 맞는 것 같은데 쌤 기억이 아리까리한데 쓰면 2루트 2 곱하기 8이니까 4가 답이겠네. 4가. 그렇게 푸는 거였어. 괜찮지? 이렇게. 최소가 될 때 좀 잘 처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리함수. 근데 이제 유리함수 그래프 그릴 때 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y는 x분의 3을 어떻게 그린다고 했었지?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고 한 칸, 네 칸, 두 칸, 두 칸, 네 칸, 한 칸 이렇게 찍어놓고 이렇게 그린다고 했었지. 그러면 이제 시각적으로 조금 더 명확해 보이는 효과들이 있다. 그래서 보통 문제 내는 사람들도 숫자가 어쨌든 좀 이제 떨어지길 바라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쌤 좀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좀 편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무리함수랑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그 정의역 조건 꼭 기억하자. 무리함수의 정의역은 뭐였지? 아내가 근호 아니 0 이상. 유리함수는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모든 실수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걸 이용해서 그 어떤 학교에서 막 이런 문제를 냈더라고. 이렇게 분의 1 이렇게 주고 이 함수의 정의역을 뭐 P라고 하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무리함수 이렇게 해서 이렇게 2차식 주고 이 함수의 정의역을 Q라고 하자. 그때 뭐 P 빼기 Q의 이제 원소 중에서 뭐 정수인 것의 개수를 구하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더라. 어떤 얘기 하는지 알겠지? 어쨌든 할 줄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사실 넣고 싶었는데 문제 개수가 안 맞아서 못 넣었어. 자, 쌤,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 저기 뭐지? P 마이너스 Q잖아요. 근데 저기서 그 뭐지? 저희 그 정의역 구할 때 저기 밑에다가 그 이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지. 요 2차식 0보다 크는 함수를 푸는 거지. 그 위에 거는 얘는 0이 아니, 부모가 0이 아니다를 푸는 거지. 그렇게 됐습니다. 괜찮은 거 맞아?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무리함수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만한 게 있나? 이제 무리함수는 이제 조금 중요한 게 그거지. 역함수와의 관계? 의 관계. 이게 조금 중요하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거는 이제 증가할 때는 이제 y는 x의 수를 좀 찾는 거고. 그 다음에 감소할 때는 이제 그 이외의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이제 기억을 하면 좋은데 어떤 학교에서 이런 문제 나오긴 했었거든. 쌤이 너희한테 냈었나? 그 이제 예를 들어서 y는 루트 1 마이너스 x 이렇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y는 1 마이너스 x 제곱 0 이상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렇게 되어서 했던 거 같은데. 아니 이거는 했었는데 이거 말고 숫자를 좀 더 다르게 해서 교점의 좌표를 모두 쓰시오라는 문제가 나온 문제가 있어. 풀어왔었어. 한 교점이 3,1이고 그러니까 원래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어. 예를 들어서 이제 fx가 무리함수예요. 무리함수. 근데 이제 이 3,1이라는 점이 두 함수의 교점이래. 그래서 나머지 모든 교점의 좌표를 찾으시오거든.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3,1이 교점이면 누구도 교점이야? 1,3도 교점이지. 그럼 점을 몇 개 알아? 두 개 알지. 그럼 미정계에서 결정되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가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요 교점은 여기서 안 나오잖아, 맞지? 그럼 어떻게 해? 그냥 y는 x는 연립해서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랑 y는 x 풀면 1-x는 x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지?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 해서 x는 y 1-2분의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이 교점의 좌표는 누구야? 이 중에? 양수겠지, 맞지? 여기 음수는 이쪽에 있으니까. 괜찮니? 그래서 그거 찾아서 푸는 문제가 이제 딱 한 문제 있었어요. 본 시험지 전체 중에서. 그다음에 요거랑 세트로 나오는 게 이제 무리함수와 직선의 관계. 무리함수와 직선의 관계.
이 친구는 무조건 뭐 하자? 이 친구는 무조건 그래프 그리자. 그래프 그려서 이제 그리자. 천천히 그냥 풀면 됩니다. 사실 뭔가 짜잘한 게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여기까지만 할게. 사실 이번에는 선생님 학교는 좀 바빠서 평소에 설명하는 것보다 더 많지가 않거든요. 스터디를 가야 남들의 생각을 좀 듣는데 이번에 많이 못 가서 할게 좀 적거든요. 어쨌든 뭐 푸는데 지장은 사실 없을 거예요. 혹시 뭐 질문할 거 있어? 저번에 찍어 있어요. 뭐? 아 문제 질문? 그거는 있다. 한 줄, 아니